반갑습니다. 중도 이야기는 예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제가 듣고 자료본 간략한 이야기는 어쨌든 중도는 행정구역이 따로 있고 주거지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생산구역이 따로 있는 세계 최고 최초 최대 유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런 자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예전에 국회에 가서 한번 이런 행사할 때도 그때 한번 이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22년쯤 되는데,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조금 초기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많이 충족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좀 빈약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그 청산리 것도 아니에요. 일본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과거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제 36년을 흔히 그러죠. 이게 36년이나 35년이냐라고 하는데 그 1910년에 강제 점령당해서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35년이죠. 근데 이거를 굳이 1년 연장시켜서 36년이라고 누가 해왔는지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보를 고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죠. 숭례문인데 그거 일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그 남대문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거기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대문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사대문을 전부 다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이제 북대문은 사람이 안 다니는 데고 동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동대문하고 그러니까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남아 있죠. 근데 서대문은 없어졌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대문은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군 끌고 들어왔고, 동대문은 소소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군 끌고 들어온 데입니다. 서대문은 일본군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대문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남대문을 국보 1호로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문화재청에 막 냈어요. 내면 이제 답변은 뻔히 나오는 이야기들 뻔히 하는 겁니다. 국보 1호는 중력성이 아니라 그냥 번호를 매긴 것에 불과하고, 번호를 매긴 것에 불과하면 번호 다시 매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다시 매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전에 벌써 정한론이라는 것이 1870여 년경이면 아주 왕성해집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한 40-50년 전에 50-60년 전에 이미 왕성해져요. 그 정한론이 왜 나오냐면 일본이 임진왜란 때 왜 실패했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실패한 이유가, 사실 임진왜란이란 전쟁은 보면은 일본이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15만 명 이상이 들어왔죠. 그 당시 조선군은 없다시피 했어요. 그럼 그건 또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립 장군이 전 군사를 끌어모아서 탄금대에서 싸운 그 병력이 8,000명이죠. 그러니까 그때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조선은 막을 정규군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느냐, 그 패배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무력만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한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한론의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단군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역사는 원래 그 대륙과 반도와 해양에 다 걸쳐 있는 역사죠. 그 중에 대륙과 해양을 전부 다 잘라버려서 반도로 축소시키고, 그 반도의 북쪽에는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일본부라는 그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임나가 가야다. 이제 이러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나라 지금 사대주의가 그 일제 친일 사대주의뿐만 아니라 이 중화 사대주의도 아주 세잖아요. 친미 사대주의도 세고. 그런데 그 구한말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일단의 유학자들이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가, 그걸 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 당당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저 일본에게 망하게 됐느냐, 항상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치던 일본에게 왜 망하게 됐느냐라는 걸 쳐보니까 결국 중화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인식을 뭐 홍합 나철 선생도 그렇고 김교원 선생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중화 사대주의 사관은 벗겨내고 일본인들이 사대문을 전부 다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이제 북대문은 사람이 안 다니는 데고 그 동서 그리고 그러니까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남아 있죠. 근데 서대문은 없어졌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남대문은 가등청정 가또 기요마사가 일본군 끌고 들어왔고, 동대문은 소소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군 끌고 들어온 데입니다. 서대문은 일본군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대문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남대문을 국보 1호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뭐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문화재청에 막 냈어요. 내면 이제 답변은 뻔히 나오는 이야기들 뻔히 하는 겁니다. 뭐 국보 1호는 중력성이 아니라 뭐 그냥 번호를 매긴 것에 불과하고, 번호를 매긴 것에 불과하면 우리가 그 어떤 종교를 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이 그 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군교가 나중에 이제 뭐 대종교로 이렇게 되는데, 이 대종교는 일종의 이제 수행법은 많죠. 우리 전통 수행법은 많은데 그것이 이제 내세까지 지배한다라고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교로 물론 이제 믿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 그 제가 이제 종교로까지 볼 수 있느냐는 좀 이제 그 이론의 여지가 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단군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단군 그 대종교 같은 것이 나오고, 이 대종교 분들이 만주에 가서 그 신민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만주에 3부가 있는데 그 서간도는 압록강 북쪽이죠. 이쪽은 주로 참의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참의부 활동 지역이고, 그 북쪽이 정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두만강 북쪽은 주로 이제 대종교 분들이 주로 이제 신민부를 북로 군정서하고 신민부로 만들어서 그 항일하던 이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단군을 부인하는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사료가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사료가 이련의 삼국유사에 처음 나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련이 살던 시기가 몽골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공격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몽골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최고의 뭐 한문학자였던 이가원 선생이라든지 여러 그 서주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했어요. 다 지질 분석도 하고 내용 분석도 다 해가지고 아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책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는 잠시 조용해요. 그리고 그거 다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그다음부터 또 가짜다 위서다라고 이제 쭉 하는 거죠.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서문에
소문에 이제 그 책의 출판비를 대준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그 하나는 그 유명한 봉오동 승첩의 주인공 홍범도 장군이 출판비를 댔다고 나오고, 또 한 분은 그 오동진 장군이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범도 장군은 뭐 좀 알려졌으니까 뭐 생략하고, 오동진 장군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저 평북 의주 분인데 그 항일 무장투쟁을 맹렬히 전개하다가 이분이 심지어는 뭐냐면 나중에 감옥에서 우당위영 선생의 아들 유규창 선생을 만나는데, 이 유규창 선생의 그 자서전에 짤막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 서대문 감옥에 있을 때 오동진 선생을 만났는데 일본에게 무슨 그 일본 형무소장에게 뭔가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안 들어주니까 나 오늘부터 단식한다라고 하더니 40일을 단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구창 선생이 자기가 인류 역사상 40일을 단식한 분은 자기가 처음 봤다. 근데 일제 감옥에서는 뭐 자기가 단식해서 그 백제 부흥군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서 온 지원군이 한편으로 해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류형이 함락됐다.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서 끊어졌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언제 다시 가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시 야마도의 지배층들, 천황가를 비롯한 지배층들은 백제를 자기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와서 거꾸로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5, 6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뜨면서 상국인 황제국인 백제를 갖다 제후국으로 바꾸고, 제후국인 상국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바꾸고, 그래서 제후국이었던 담노였던 야마도 외를 갖다가 황제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야마도 외는 암만 빨라야 큐슈에서 3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1000년 정도 더 그 시기를 연장해가지고 일본서기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서기라는 책은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과장도 있고 거짓말도 있는데, 일본서기 연구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이두를 알아야 해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서기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만약집도 그렇고. 근데 우린 거꾸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력이 되고 국력이 됐으니까 우리 저 정치하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관료들 좀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이 정도 국력 가지고 진짜 우리 관점의 역사, 이건 뭐냐면 1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유학자, 다 과거 급제한 유학자들이 홍암 나철 선생, 과거 장원 급제한 분이에요. 대종교 유대 교주인 무원 김교헌 선생, 이분은 규장각 부제학을 한 분입니다. 규장각 부제학은 당대 최고의 학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유학자들이 이 나라가 왜 망했나 보니까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중화사대주의 때문에. 중화사대주의를 걷어내보자. 걷어내니까 뭐가 보이냐. 걷어내니까 비로소 단군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단군이 다시 그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단군이 그때 재조명되면서 삽시간에 전 국민들에게 국조로 높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김규식이라는 분은 일제 조서를 보면은 종교가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교, 하나는 대종교. 서로 상호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제 단군을 재발견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춘천 중도에서 단군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되는 거죠. 재발견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발견한 단군을 갖다가 이제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이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고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힘으로 남을 지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저 지금 흑룡강을 사이로 두고 중국과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자기네가 돈 될 테니까 다리를 만들게 해달라. 절대 허용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환영을 받아요. 우리가 어디 간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필리핀 간다고 그 땅 뭐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암적인 존재, 이 식민사 카르텔만 해체를 시키고 다시 한 세기 전에 홍합 나철 선생, 무원 김건 선생을 비롯한 뭐 단재 신초 선생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되살렸던 이 단군을 갖다가 다시 그 우리 국민들의 이 공통 조상을